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권기환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대선까지 이어지는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1년간 유예하게 되면서 시장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또 거래가 좀 안 되게 되면서 가격이 안정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자치구 25개 중에서 18곳에 해당되는 곳들이 보합 또는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25개 중에서 18곳을 뺀 7군데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폭도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어떤 호재에 의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가격을 받쳐주고 수요가 집중이 되는지 그 여러 사례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정부한테 바랬던 거는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였습니다. 그것도 빨리 규제 완화가 되기를 시장에서는 바랬던 건데 이 규제 완화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면서 서울 전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촌이라 불려지는 이천동이라든지 강남 3구에서는 재건축 연한은 채우지 않았지만 20년 차가 넘은 노후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라는 연한을 채우려면 지금부터 또 몇 년을 기다렸다가 재건축이 또 시작이 되고 나서도 10년 넘게 걸리는 대단히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사업보다는 그보다 훨씬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사업 기간이 짧은 리모델링 쪽으로 일단 방향을 바꾸고, 현재 용적률 자체가 높게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규제 완화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방향선회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용산이나 이천동이나 강남 3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강남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124곳이나 되고요. 작년 대비해서 2배 가량 늘었다고 하고, 또 서울에 이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가 무려 59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라든지 서초라든지 용산 지역을 뿐만 아니라 강동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동작구처럼 비강남권에 해당되는 지역들도 리모델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 몇 곳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향후 리모델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리모델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의 동부 이천동입니다. 자, 이천 강촌 아파트인데요. 시공사 선정,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업 규모가 4,700억 원이 넘는 규모고요. 현재 1,000세대 정도 되는데 1,114세대 정도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용적률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339%,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300%인데 그거보다 현재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500%를 주지 않는 한 이렇게 사업성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발빠르게 이 리모델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시공사 선정까지 단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현재 용적률에서 용적률을 얼마 정도 올라가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15층 이상 정도 되면 2개 층에서 3개 층 정도의 전체 세대의 15% 정도의 세대수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용적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는 걸 용적률로 거꾸로 환산을 하니까 484%나 되는 용적률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의 준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인 500%에 가까운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언제 용적률이 완화돼서 500%를 적용받을까라고, 그 용적률 적용받는 게 우리 단지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을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유지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리모델링으로 가서
따라서 거의 500%에 준하는 용적률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높이가 29층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지는 강촌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이촌동 코롱 아파트인데요. 이 3월 달에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강촌 아파트는 2월 달에 됐고요. 시공사는 삼성물산으로 결정이 되고 사업 규모는 약 4,500억 정도의 규모로 시공사 리모델링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830여 세대에서 560여 세대로 좀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들과 경쟁을 했을 때 차별화를 둔 것이 이제 트렌디한 단지명, 그래서 레미안 이스트 빌리지라는 명칭으로 제시를 했고, 또 특화된 디자인으로 인해서 이 그 조합원들한테 마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2월 달에 강촌 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이 됐고, 3월 달에 코롱 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6월 달에 가장 큰 단지인 한가람 아파트가 GS건설로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358%의 용적률에서 515%로 오히려 500%가 넘었네요, 여기는. 그래서 515% 적용을 받아서 2000세대에서 2340세대 정도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이 3개 단지는 워낙 이 지역이 고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데다 보니까 실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한가람과 코롱 강촌의 85, 87, 84, 20평대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가격이 18억에서 19억 정도. 여기서 18억은 저층이죠. 그 다음에 19억 같은 경우는 중고층 정도가 이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는 좀 다르게요. 재건축은 저층이나 중층을 갖고 있어도 추첨을 해서 좋은 층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비해서 리모델링은 현재 층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받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현재 층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층인 아파트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중고층 아파트들은 호가 자체가 19억까지 나오고 있고, 전세 가격이 6억 5천에서 한 8억 5천까지 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실투자 금액이 조금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코롱과 강촌 아파트는 현금 갭 투자로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한가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지인데 10억 5천에서 1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따지게 되면 저층은 빼고요. 고층 정도, 중고층으로 투자를 한다면 지금 11억 5천에서 13억 정도의 갭 투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들은 워낙 가격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도 다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장벽이 높은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비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단지인 남산타운 5,000세대가 넘거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민 주도의 준비위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리모델링 시범 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의 추진위가 또 움직이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또 주민 주도의 추진위를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진행되는 속도가 좀 늦어질 것 같은 우려는 좀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개가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사업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요. 다양한 건설사들이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용적률이 231%, 앞서 말씀드렸던 3개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착한 용적률을 현재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되면은 85제곱미터 25평형을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12억에서 12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전세가 6억대 정도 되다 보니까 갭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6억에서 7억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3개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갭 투자 금액으로 절반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입지 여건, 단지 규모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 약수역과 6호선 버티고개 역에 걸쳐서 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 남산타운인데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남산이죠. 그래서 3호선을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과 6호선을 이용해서 이태원과 용산 접근성, 또 3호선을 이용해서 도심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고 좋은 입지 여건, 거기다가 5,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적으로 또 사업성 면에서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단지다. 그래서 입지가치, 사업성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6억에서 6억 5천 정도의 자금으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서는 굉장히 유망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 이북 쪽에서 가장 큰 규모로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게 남산타운이라면, 한강 이남에서는 대표적으로 동작구 사당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성, 극동, 신동화 통합 리모델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4,397세대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5,054가구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사업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로 대단히 큰 사업이죠. 그래서 현재 용적률이 248% 정도 되고 76제곱미터의 가격이 11억에서 12억 8천만 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저 가격은 저층입니다. 그래서 12억 8천만 원까지, 전세는 6억에서 6억 3천만 원. 그러니까 갭 투자로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니까 지금 강북에서 이제 매머드급 가장 큰 단지인 남산타운과 비슷한 금액, 갭 투자 금액으로 한강 이남 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이수역이고 이 동작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서초구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은 입지에, 구릉지 뒤에는 이제 국립현충원이고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은 입지에 어마어마하게 큰 매머드급 단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비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가 좀 차이가 나죠. 훨씬 더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유는 이제 헌아파트가 새아파트로 바뀌는 것은 같은데, 바뀌는 과정 중에서 재건축은 완전하게 멸시를 시키고 새로 짓다 보니까 다양한 평면도와 수요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단지의 구성, 배치, 여러 가지를 조경, 녹지, 여가 공간 이런 것들을 다 배치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현재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배치를 거의 이제 고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손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 아파트 내부의 평면도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투베이 형태라든지 동굴형 형태의 내부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 보다시피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느냐? 아니다. 복층형, 세대 분리형 등 다양한 어떤 평면도, 내부 구조를 건설업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리모델링과 앞으로 진행될 리모델링은 좀 많이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이미 리모델링이 추진돼서 완성돼서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고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어 라고 단정 짓기에는 앞으로의 어떤 건축 기술이라든지 이런 공법들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두 개씩 채워 나간다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도, 선호도의 차이가 좀 났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또 차이가 나게 될 것 같고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투자성 면을 좀 제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가 훨씬 비쌀 텐데, 그러면 사업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재건축이 훨씬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강남에 있는 레미안 하이스턴이라는 아파트가 전체가 34평형이었던 아파트가 44평형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 그때 당시에 이 34평 아파트가 8억 5천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을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원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44평 신규 아파트가 됐을 때 한 12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투자해서 12억, 가격이 1억 정도밖에 안 오른 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이후에
가격이 18억에서 지금은 30억대 정도로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똑같은 재건축 아파트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재건축 아파트는 한 15억 정도 했고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34평 아파트를 받았을 때 가격이 지금 한 35억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44평형이 30억대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통해서 30평대가 35억을 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야, 무슨 40평대가 30평대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낮아? 그러면은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발점이 좀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8억 5천에서 출발을 했고 재건축은 15억에서 출발을 해서 추가 부담금을 똑같이 냈다고 가정을 하면은 8억 5천이 30억이 된 거고 15억짜리가 35억이 된 거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리모델링이 낫다. 두 번째로 34평 아파트가 44평 아파트로 바뀜으로 인해서 실거주 입장,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34평 아파트 노후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44평 훨씬 넓어진 새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되면서 삶의 질, 거주의 질적인 부분이 대단히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대만큼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삶의 질적인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노후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그것도 30평대에서 40평대의 넓은 깨끗한 집에 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몇억 원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호도 면에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리모델링이 된 것과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이 될 것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다양한 방식의 이제 그 공간 구조가 개발이 되고 또 이제 공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동안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선호도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던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이 투자성 면에서도 리모델링이 훨씬 더 좀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성 면에서도 출발점의 돈이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비해서 수익률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치만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비교되는 기준 자체를 잘못 설정을 해서 왜곡된 투자성이나 사업성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세,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 호재 중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는 차이점들이 있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흐름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가 한계점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잘 투자를 해보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잘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도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